네, 저기 또 검정색 옷 입으시고. 그 아까 좀 전에 그 영화에서 그 배우분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영화가 이게 공포도 맞긴 한데 이 장르가 스릴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가 혹시 그 하나님 그거 교회하고 뭐 연관 있는 건가요? 질문 끝나신 건가요? 죄송 질문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하나님. 특정 종교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교들을 좀 참고해서 좀 믹스를 했습니다. 좀 그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따와서 좀 영화에 좀 녹여냈습니다. 그 특정 이게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다르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공포 스릴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엄청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다 이렇게보다는 그 현실 공포로 저희가 좀 이렇게 밀고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질문 받는데 여기 앞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영화를 부산 올 로케로 찍으셨잖아요. 부산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궁금했고, 버짓이 좀 적지만 굿즈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부산 로케 같은 경우에는 제 부산 사람이고 일단 그게 좀 컸고 제가 부산에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익숙한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유리하게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부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부산 제작사고 뭐 이런 이제 기본 로컬의 배경이 있어서 부산에서 좀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고 특별한 뭐 이게 지역성을 엄청 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그리고 굿즈에 관해서는 혹시 뭐 사주실 건가요? 있으시면 확실히.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수요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무래도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뭐 듣고 계시니까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또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부산관 같은 경우는 일부 굿즈가 나가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좀 이동과 약간 시국 분위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회사 제작사 인스타나 배급센터 가시면 굿즈를 이벤트로 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뷰 써주시면 굿즈 마음껏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사용해 주시죠. 네, 있으세요? 많이 남았어요 굿즈가. 자, 그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여기 중간에.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결말에서 사실 문정희 배우님께서 이제 영호를 안고 눈물을 흘리신 상태로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가 죽지 않음을 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그 목사님이 주신 카드를 손에 쥐어주고 이게 하늘로 가는 카드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런 종교적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종교 단체한테 뒤통수를 받은 상태에서도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할 때는 신혜가 마지막에는 사실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혜는 마지막에 연기의 식사했는데 마지막 영생 카드를 쥐어주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모성이고 왜곡된 모성이고 자기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지만 절대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으로 읽혀지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되어 있지만 본인은 그게 정말 정당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해석했던 것은 신이 아니면 누가 감히 속되고 거룩하고 또 이게 맞고 틀리고 또 이건 모성이다 사랑이다 아니다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이건 사실은 사람은 나는 이걸 사랑해서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무언가를 저울질할 수 있는 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서 그런 질문 자체가 저는 너무 반갑고요. 네, 그리고 영호는 제가 살린 건 아니고 이제 이분이 안고 가셨죠. 그럼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CCTV를 유진이 그 아이를 안고 가는 장면들은 과연 그 아이는 살았을까? 혹은 계속 그 장면처럼 잘못됐을까인데 제가 마지막에 눈을 떴을 때 유진이 영호를 데려가는 걸 보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참회를 한번 했으면이라는 여운을 저도 갖게 되었는데 그런 걸 같이 느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저 이렇게 영화 보시고 한 번 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저기 뒤에 남자분 있습니다. 네, 먼저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이제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박민아 배우님께서 연기하셨던 캐릭터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네, 마이크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네네. 네, 그 캐릭터가 이제 그 이현우 배우님께 그 정보를 처음에 제공해 줄 때 이제 7년 이하의 어린 것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물로 사람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조금 방관을 하는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유진이는 알고 있었고 왜냐면 그 전에 그게 살짝 과거에서 나왔다시피 그 종교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유진이 캐릭터는 사이비 2세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캐릭터예요. 실제로 그 사이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 분들은 그 어떤 세계 자체가 모든 세상이 다 그 공간이거든요. 그 세계가 사이비 안에 있는 교단이고 뭐 친구들, 부모님, 가족들이 다 거기 안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이 나오면서 얻게 된 그런 고통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였고 사실은 유진이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주연이를 조금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렇게 희생이 되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열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뭐 진짜로 애를 빼고 이러면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판을 깔고 구할 생각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작업을 했었고 유진이는 어떻게 보면은 유진이도 조력자지만 조금 이제 개인적인 또 그걸 위해서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회사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유튜브 홍보 영상을 봤었는데요. 이현우 배우님이랑 감독님께서 특정 장면을 촬영할 때 의견을 나누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견.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견. 뭐였죠? 뭐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우선은 지하실에서 주민들의 시선.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물론 저보다 훨씬 이전에 이 시나리오 작업과 이 원정 빌라에 가장 많은 생각과 힘을 쏟으신 분이기에 존중을 분명히 존중이 있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하지만 저도 제 캐릭터 주연이 입장에서는 배우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알고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 대립들이 간혹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장면들은 마지막 이제 영화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집문서 마지막 그 재단 할 때 인물들이 집문서를 그 포도주 다 같이 마시고 난 후에 집문서 들고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표현되는 부분은 저희 이제 주연의 어머니가 들어갔을 때 이 재물이 짐승이 아닌 그것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나리오를 이런 걸 오픈을 해도 되나요? 어느 정도 말씀하실 건지 잘 알아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시나리오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상에는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되는데 원래 시나리오상에는 그 영우죠. 이제는 영우의 이 마스크나 아니면 어떤 이런 손이나 이런 게 툭 노출이 되면 빌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짐승이 아니구나, 큰일 났네, 이걸 명확히 인지하는 건데 저는 그게 이 2단에서 일부러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 실수인 것처럼 시나리오는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독님께 여쭤봤었죠. 그래서 감독님과 얘기를 하면서 처음 이제 감독님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실수가 얘네들이 실수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매 빌라 사람들 매 한 명 한 명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심어놔서 당신들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장면처럼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모든 건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잘 대드렸었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네, 제가 부족한 탓으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지금도 부족하세요? 저희 두 분도 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실 유진이라는 역할은 되게 일체적이고 연기하기가 좀 어려운 역할이에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박미나 배우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여성분이요. 이제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박미나 배우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막아 서다가 트라우마가 유발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영어를 이제 구하고 나가면서 제 2의 약간 사이비 2세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약간 그렇게 사이비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갑자기 사이비 2세 이렇게처럼 되는 그런 과정의 감정선이 좀 궁금했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열린 결말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후속작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속작 얘기는 감독님에게 따로 질문을 제가 토스를 하겠고요. 그리고 질문 일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 주신 분의 생각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감독님과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또 다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유진이라는 인물이 선이냐 악이냐 이 질문을 제가 한 달 반 동안,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저도 대본상으로 읽었을 때는 유진이가 영호를 데리고 나가는데 CCTV를 쳐다본다 라는 건 도대체 CCTV를 왜 쳐다볼까? 이게 배우로서 연기를 하려면 그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감독님에게 여쭤봤었죠. 자, 한 번 더 꾸를게요. 아니 꾸는 건 아니야. 꾸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전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서로의 의견이 저는 감독님의 생각도 저의 생각도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담겨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어요. 이게 감독님은 제가 물어보면 오히려 저에게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만 막상 제가 이걸 스크린으로 보게 되니까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맞지 않았나. 오히려 감독님이 나보다 더 몇 수를 더 앞에서 두고 이것까지 노리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진이한테서 어쩌면 이런 모습을 원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제 생각도 있었고 저는 연기를 할 때는 유진이가 내심 얘도 사실상 그 2단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상상하고 가깝게 연기를 한 건 맞습니다. 저는. 네, 후속작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일단은 후속작 고맙습니다. 혹시 그 후속작 나오면은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확실하게 또 수요를 좀 파악해야 돼서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 후속작 나오면 보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민아 배우님 혹시 후속작 제작을 하게 되면은 출연 계획 있으신가요? 따로 얘기하시죠. 이게 또 피해 가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영화를 한 번 보셨는데 지금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지금 저희 배우님들 되게 긴장하면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사실 되게 연기 경력들이 많은 대배우님들이 이게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절대 대충하지 않고 한신한신을 절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셨던 것들의 상도를 지금 오늘 보신 거라서 제가 질문을 좋게 해주셔서 오히려 더 많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영화라는 게 사실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보면 또 다르고 세 번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번 보실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보실 때 우리 영화는 이런 거 조금 보시면 좋겠다.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요 대사가 좀 좋았던 것 같다. 배우님들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혹시나 한 번 더 보실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거 우리 미나님부터.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 번 더 받고 요 질문은 마지막에 답을 할게요. 네, 저기 제 뒤에 계신 분이요. 네네, 모자 쓰신 분. 취기는 아니시죠? 처음 오셔서. 네, 우선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문정희 배우님 전 작품 중에 숨바꼭질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작품이랑 캐릭터적으로 좀 차별화를 어떻게 두려워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이현우 배우님, 박민아 배우님은 스릴러 장르가 첫 도전이신데 따로 준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릴러 장르여서 따로 준비했다고 하는 건 조금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본을 볼 때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행하는 건 좀 차이는 없었을지 몰라도 대본을 볼 때 이제 인물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 스릴러 인물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그 전에 했던 장르들과는 또 확실히 다른 인물이구나라는 차이점을 확실히 받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저도 미나 씨와 비슷한 생각으로 저희 영화가,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스릴러 공포처럼 다가오진 않았었어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히려 이 현실적이고 인물들의 사람 사는 얘기 그리는 것 같고, 이 주연이와 신혜 그리고 유진, 빌라 사람들의 이런 모든 각각의 개인들이 처한 이 감정이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풀어지는 어떤 매개체라고 하기, 어떤 이런 장치적인 요소들이 조금은 공포스럽게 이제 결과적으로 영화적으로 표현이 됐던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스토리와 감정에 더 집중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촬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숨바꼭질하고의 비교를 해주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워낙에 그 영화가 잘 되어서 아무래도 거기 역할인 주희와 지금의 신혜를 조금 오버래핑,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촬영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신혜는 평범한 인물이지만 나중에는 되려 본인이 폭주하게 되고 왜곡된 어떤 모성 때문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숨바꼭질에 있는 주희와 대단히 오버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하지만 되려 지금의 신혜는 이 폭주가 되려 본인이 피해가 되어서 폭주하게 되는 경우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연기할 때의 주안점은 훨씬 더 현실에 땅 붙이고 사는 사람이 신혜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아무래도 차에서 현우 씨를 맞이할 때나 그 숨바꼭질에서 차에서 어떤 아이에게 문을 두들기는 장면이 조금 비슷할까봐 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 분명히 내러티브 상의 인물 자체가 색깔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문정희가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뒤에 피해자로서 엄마로서의 그 황당함과 황망함을 더 크게 보이는 건 신혜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고를 때도 좀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또 그렇게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 또 숨바꼭질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분히 신혜라는 인물로 제가 매력을 또 발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제 질문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명대사 하나만 알려주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명대사 대신 명장면을 제가 꼽는 명장면은 주연이가 초반 부분에 그 전단지를 우편함에 꽂아 넣는 장면을 꼽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대사는 무엇을 믿으십니까?입니다. 저는 언제나 무엇을 믿는 대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영화를 봐주시고 영화를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화관이 또 영화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저 또한 OTT를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만 이렇게 좋은 영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요. 관객분들도 함께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런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영화에 힘 보태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연이가 한 말 중에 조금이나마 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은행에서 은행장과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거 때로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어떠한 목표를 바라보고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서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각각의 인물들이 그 말의 그 메시지와 조금의 연관성들이 모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감독님 하나만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네. 저는 그냥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은행에서 은행원이랑 플러팅하는 장면이 이걸 보시고 판타지다 이 영화는 이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게 판타지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이 얼굴 보고 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리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차렷하고 인사할게요.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현우 배우님. 거기 있었어? 배우님 사인 좀. 죄송합니다.